또는 내가 교감이 됐으니까 하고 어떤 것을 막 개혁적으로 바꾸고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반발이 따라오게 마련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인사이동, 그 이후,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 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 3월 1일 학교를 이제 이동하시는 분 또는 승진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이동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뭐 전문직으로 장학직으로 전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문직에 있다가 이제 일선 학교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교사 신분에 있다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학교를 옮기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교육청을 이제 달리하는 경우 청관전보라고 보통을 하죠.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뭐 일산 또는 고양시 이런 데 있다가 경기도 남쪽에 있는 뭐 안양 과천이나 안산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관내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교육지원청 안에서 뭐 A 학교에 있다가 B 학교로 옮긴다든지 뭐 B 학교에 있다가 C 학교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관내 정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시도 전출 또는 교환 뭐 이렇게 파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2년 약정을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이동하는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고, 이런 모든 경우가 아마 다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 미발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학교 만기 또는 지역 만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관전보 뭐 이렇게 냈는데 이게 자리가 다 차서 본인이 미처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발생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런 경우를 이제 미발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다 잡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학교로 옮기게 됐을 때는 일단 그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학교를 이제 이끌고 있는 교장 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혹시 뭐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시라 그러면은 학교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막 추구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일들을 조금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중심을 좀 잡을 확률이 높고,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이런 처한 상황도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는 이제 혁신학교 특유의 예산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일이 좀 많다라는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혁신학교가 없어지는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겠지만 학교 구성원들, 특히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지는 또 매우 중요한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나 그 학교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민원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러면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 대부분 이제 발령이 나시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학교 상황을 이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부분이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학부모가 뭐 6학년에 몰려 있었는데 6학년이 이제 다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도는 민원이 조금 적을 수 있고,
입학하는 뭐 1, 2학년에서 민원이 많았다 그러면 그 민원을 이제 내셨던 분들이 여전히 학교에 오래 생활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내가 가는 학교의 학생들이 가령 이제 공부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학교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보다는 생활 지도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면을 또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로서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학교를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관리자로서 학교를 옮길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물론 아직 교장은 되지 않았고 교감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바라는 요구는 뭐가 있는지 또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것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요구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학교마다 처한 그 교육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욕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욕구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그 최종 결정자인 학교장의 어떤 그 교육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교감으로서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좀 인사 관리라든지 선생님들의 복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큰 학교일 수도 있고 작은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 또 서로 간의 어떤 그 업무 처리하는 방식, 소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요구를 또 욕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원활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교장이 됐으니까 또는 내가 교감이 됐으니까 하고 어떤 것을 막 개혁적으로 바꾸고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반발이 따라오게 마련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근무했던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바꾸려고는 해봤으나 기존에 있던 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고 하다못해 학교에 있는 그 메신저를 이제 어떤 그 메신저를 쓸 것인가 이런 것 갖고도 여러 시간 토론을 했고 잘 바뀌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선생님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승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뭐 교장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교감으로서 승진했을 때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감으로서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나의 한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학교에 가면은 그 위임 정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가 어디까지의 권한을 갖고 있고 학교장이 어느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줄 수 없는 일, 그 학교장에게 넘겨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기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장이 또 애매하게 그 일을 떠넘겨주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처음에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승진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교사로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었던 부분들 그리고 더 도와주고 싶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명확한 한계를 정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교감으로서 학교를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이든 아니면 관리자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원했던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인사가 결국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짝 아쉬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
나의 몫이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요. 또 인사이동은 2년 후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